지난 3년 동안 안토니는 떠오르는 스타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조롱받고 가장 미움받는 선수로 전락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억 파운드에 계약한 이후 그는 형편없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완전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제기된 심각한 혐의들로 인해 그의 사생활도 논란의 중심이 되며 윙어로서의 명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안토니가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선수일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0년 2월 24일 안토니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거친 지역인 오사스코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그는 작은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인페리뉴라는 파벨라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어린 시절은 마약 밀매와 경찰의 급습이 집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펼쳐졌다. 우리는 총을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무섭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집은 너무 작아서 10대가 될 때까지 부모님과 같은 방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침대까지 함께 써야 했다. 그의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축구만큼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안토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축구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내겐 언제나 축구가 있었다. 나는 마약상들에게 엘라스티코를 쓰고 버스 기사들에게 레인보우를 하고 도둑들에게 터널을 넣었다. 내 발밑에 공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안토니는 동네의 많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맨발로 흙바닥에서 축구를 했다. 축구화는 그의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그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호나우지뉴와 네이마르를 우상으로 삼고 이웃집 와이파이를 빌려 그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서부터였다. 그의 이모는 상파울루 경기장에 데려가곤 했으며 그는 5살이 될 무렵 이미 모든 응원가를 외우고 있었다. 축구는 그의 꿈이 되었고 언젠가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우상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안토니가 축구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8살 때였다. 풋살 팀의 감독이었던 하미우 바루에리가 그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파벨라에서 열린 한 경기에서 그는 대담한 기술을 구사하며 두려움 없이 뛰었고 상대 선수들 중에는 악명 높은 조직원들도 많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감독은 즉시 그의 가능성을 눈여겨보았다. 몇 년간의 어려움을 견뎌낸 뒤 그는 마침내 14살이 되었을 때 기다리던 기회를 잡았다. 상파울루 유소년 아카데미의 스카우트팀이 그를 발탁한 것이다. 이는 그가 축구 선수로서 자신을 증명할 첫 번째 중요한 기회였지만 구단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신동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코치들조차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남다른 재능보다는 성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팀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학교가 끝난 후 훈련에 갈 때 종종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도착하곤 했다. 식사를 할 형편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규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구단에서 3번이나 퇴출당할 뻔했다고 인정했다. 이때부터 안토니의 태도가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이야기하겠다. 3차례나 방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는 몇 년 동안 상파울루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구단과 첫 번째 프로 계약을 맺었다. 이때부터 그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윙어로서의 화려함과 대담함으로 알려진 안토니는 창의적인 드리블, 빠른 스피드,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팀 내 입지를 다졌다. 그는 수비수를 과감히 제치는 자신감과 중요한 골과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결합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상파울루가 최상위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기여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잠재력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팀에서의 첫 몇 년 동안 안토니는 상파울루의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뛰어난 활약은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 주요 클럽 스카우트들이 어린 브라질 윙어를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2019년이 되자 그는 코피냐 대회에서 상파울루의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결승전에서 바스코 다 가마를 상대로 득점하며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파울루 주 챔피언십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으며 결승 2차전에서 코린치안스를 상대로 골을 넣었지만 결국 팀은 이 대회에서 2대2로 패배하고 말았다. 이 경기는 44,000명의 관중 앞에서 펼쳐졌지만 그가 스타로 성장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는 인페르니뉴 파벨라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토니의 운명은 곧 바뀌게 되었다.
유럽 클럽들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르트문트가 강한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안토니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아약스를 선택했다. 그래서 2020년 2월 안토니는 총 16밀리언 유로의 이적료로 아약스와 계약을 맺었으며 그는 이 선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안토니는 근육량을 7kg이나 늘리면서 더욱 빠르고 강한 선수로 거듭났다. 그리고 2020-2021 시즌을 앞두고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즉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첫 19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안토니는 미래의 스타로 주목받고 있었고 그의 커리어는 상승세를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그 순간은 오지 않은 것이었다. 아약스에서의 데뷔 시즌을 마친 후 안토니는 도쿄 올림픽을 위한 브라질 23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되었다. 그는 대회 내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브라질은 결승전까지 진출해 스페인과 맞붙었다. 결승전에서 안토니는 연장전에서 나온 말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브라질의 2대1 승리와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그의 인상적인 활약은 빠르게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티치 감독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안토니를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 소집했다. 대표팀 데뷔전에서 그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첫 골을 기록했다. 아약스에서의 두 번째 시즌으로 접어들며 안토니는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약스는 6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완벽한 18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안토니는 이 과정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스포르팅을 상대로 2골을 넣었고 대회 전체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안토니는 총 12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약스의 에레디비시 우승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비친 것은 아니었다. 페예노르트와의 치열한 3대2 승리 경기 막판 안토니는 지나친 시간 끌기와 바닥을 뒹구는 과장된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다. 한 동료 선수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는 다시 한번 굴러 넘어졌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페예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약스의 전설적인 공격수 마르코 반 바스테는 안토니를 유치하다고 평가하며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하려는지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토니와 아약스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그는 점점 이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한 관심을 보이며 85밀리언 유로의 이적 제안을 제출했지만 아약스는 이를 거절했다. 안토니는 이적을 허락받지 못하자 점점 불만이 쌓였고 결국 훈련을 거부하며 구단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몇몇 경기에서 제외되었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안토니는 이미 2월에 팀을 떠나고 싶었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이적을 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약스가 제시한 계약 연장을 거절하며 다른 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아약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약 100밀리언 유로에 달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 금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였으며 앞서 폴 포그바와 로멜루 루카쿠에게 지불된 금액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동시에 이는 아약스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역사상 가장 큰 이적 거래로 기록되었다. 아약스에서 82경기 동안 24골과 2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안토니는 테헨하그 감독을 따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기로 결정했다. 테헨하그 역시 안토니를 간절히 원했고 결국 그의 영입이 성사되었다. 거대한 기대 속에서 안토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고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커리어 도약처럼 보였던 이 이적은 곧 그의 커리어 몰락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맨체스터에 도착한 안토니는 수백만 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그가 아약스에서 보여준 마법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재현하길 바라는 기대 속에 맞이했다. 100밀리언 달러의 이적료가 붙어 있었고 그에게 쏠린 압박감은 컸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안토니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스날과의 데뷔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팬들에게 클럽을 예전의 위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창의적인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골을 넣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6대3으로 패배했다.
그 다음 주에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세 번째 연속 리그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동점을 만들어냈고 유나이티드는 2-1로 승리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중 처음으로 첫 3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시즌 후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고 이어지는 캐러바오컵 결승에서는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하며 클럽에서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안토니의 시간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높은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의 안토니의 활약은 일관되지 않았다. 에레디비지에서 효과적이었던 그의 드리블과 화려한 기술들은 잉글랜드에서 잘 통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결정력 부족과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의 자신감은 감소하는 듯 보였고 안토니는 경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골만 더 넣었고 그것도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후였다. 그 경기에선 어시스트도 기록하며 첫 시즌을 단 4골과 2어시스트로 마쳤다. 첼시와의 마지막 전에서 부상을 당한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을 결장해야 했고 이는 실망스러운 시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축구장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안토니의 필드박 문제는 그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FA컵 결승전 이후 3일 만에 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는 그의 개인 생활과 직업적인 삶을 크게 흔들었다. 유나이티드는 당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토니는 이 사건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혐의들은 그의 직업적인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2023-24 시즌을 앞두고 유나이티드의 미국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되어 2골을 기록했다. 텐하흐 감독은 안토니에 대해 낙관적이었으며 혐의가 그의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시작된 지 겨우 4경기가 지난 후 같은 전 여자친구가 더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안토니가 자신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과 유리병을 던지고 가슴을 가격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그녀는 영국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체스터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당시 안토니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브라질에 있었다. 그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또 다른 부인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로 인해 그의 국가대표팀은 혐의가 사실일 경우 피해자와 팀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제외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여성이 추가 혐의를 제기했으며 이 주장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안토니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토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휴가를 받았고 스폰서들은 브라질 윙어와의 관계를 끊었다. 혐의는 그의 경기력 회복 가능성을 가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상태는 법적 문제와 미디어의 관심 속에서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의 휴가는 19일 만에 끝났고 안토니는 경찰과 전면적으로 협조했고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상대로 안토니의 2023-24 시즌은 통계와 영향력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는 29경기에 출전했으며 그중 14경기는 교체로 나섰고 단 하나의 골만을 기록했다. 다른 대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경기에서 골을 넣지 않았고 FA컵에서는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현재 진행 중인 2024-2025 시즌으로 이어졌고 그는 또 다시 부진한 시작을 보였다. 맨체스터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어떤 형태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1억 달러는 마치 화장실에 돈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매주 벤치를 따뜻하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안토니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입은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